5월 19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매니저님과 함께 오늘 시장은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네.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시면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는 일단 내일 시장,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네. 포인트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내일 시장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이슈와 그 다음에 대표 종목들 좀 뽑아봤거든요. 네. 오늘 시장과 완전 무관하게 지금 급등 나온 섹터라기보다 테마주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리고 뭐 러시아도 이게 뭐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는데 뭐 해인 같은 종목들 오늘 그 상한가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멀리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재건에 참여할 가능성이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찌됐건 그 세력들은 명분과 논리를 붙여서 주가를 급등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원자재가 좀 잠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테마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재건 관련주가 또 내일도 한번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상한가 가고 이런 종목들은 뺐고요. 네. 제가 이제 후속으로 좀 갈 수 있는 거 이제 봤는데 수산중공업 전에 한번 또 말씀드렸었거든요. 제가 제 그 이창원 밴드 주식 밴드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프리엠스도 이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재명 후보 관련주로 또 많이 알고 있지만 재건 네. 관련주로도 뽑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이제 현대차그룹이 이번에 이제 국내에 무려 21조 원의 투자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국내에 전기차 생산의 총 전기차 생산의 45%를 국내에서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부품주들을 보자라는 관점에서 지금 DIC랑 이제 SL 제가 뽑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뭐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관련주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신데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태양광 그리고 뭐 수소 등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투자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쪽입니다. 그래서 OCI 그리고 한화 그룹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또 맞이해서 태양광 관련된 인프라 투자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인도적 지원 이슈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또 힘든 상황이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는지 지금 예상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콜드체인, 서린바이오 그리고 세온메디칼은 지금 이제 주사기 관련주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세온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북한이 이 백신을 공급해도 주사기가 없어서 지금 백신을 넣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슨 주사기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우리가 한번 또 추가적으로 시장과 무관하게 약간 테마주 위주로 좀 가지고 나왔는데 그 위주로 여러분들도 보시면 시장 무관하게 또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테마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테마들 속에서 또 네.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공략주 네, 뭘까요?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 안에서 저는 이제 DIC 뽑았습니다. 바로 그 현대차 지금 국내 전기차
21조 투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봤고요. 2030년까지 전기차 144만 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용 고정매 감속기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그룹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 144만 대 목표로 지금 대규모 투자를 밝힌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오늘도 2차 전지 그리고 부품주들이 시장 무관하게 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또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 모멘텀도 있어요. 감속기 쪽은 DIC도. 근데 이번에 이제 25일 날 18개국 또 기업들이 모여서 수소 산업동맹 공식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또 6월 8일 날은 여기 이제 매일경제와 가까운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에서 지금 그 코리아 비즈니스 H2 코리아 비즈니스 서밋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제 수소 컨퍼런스 같은 건데요. 기업들이 수소 기술을 뽐내고 거기에 따라서 바이어를 만나는 이런 그 행사입니다. 그것도 이제 6월 8일 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와 그 다음에 전기차 모멘텀으로 DIC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도 네. 한번 세워볼까요? 네, 한번 차트 보면서 자, 좀 더 멀리 볼게요. 자, 이제 DIC 좀 보시면은 자, 마이너스.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자리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요.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런 기대감이 있어도 아직은 급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거래량 터지면 충분히 그 급등 나오기 굉장히 좀 좋은 자리에 있죠.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바닥 다지고 매집하는 과정에서 갖고 나온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개인들이 몰리면 물론 일시적으로 급등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그 개인 수급은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몰리려면 완전히 확 몰려서 급등 한번 나오고 떨어지거나 그래도 차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좀 어설프게 모이면 세력들이 매집하다가 좀 물량을 살짝 누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내일 뭐 이제 흐름을 보고 제가 이제 장중에는 리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흐름을 보고 분할 매수로 지금 이 박스권 가격에서 들고 가다가 급등 나오면 파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목표가는 6,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4,600원 말씀드리겠고 오늘 종가가 5,200원인데요. 5,000원하고 5,200원 사이에서 이제 그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분할로 매집한 다음에 급등 나오면 파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주는 DIC입니다. 전기차의 모멘텀을 타고 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매수가는 5,000원에서 5,2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6,500원에 손절가는 4,5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인터넷 대표주가 자리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유통주와 풍력에너지, 물류 운송도 나왔고요. 네. 또 2차 전지와 도시가스, 사료주, 우크라 재건, 제지주까지 자리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종목명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카카오를 무조건 네. 얘기해야겠죠. 네. 나스닥이 급락하면서 카카오 오늘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네. 저번 시간에 네. 또 이창원 매니저님이 카카오를 스탑 의견을 주셨었는데 네. 이번에도 카카오 스탑일까요? 네. 근데 사실 지난번에 네. 카카오를 제가 스탑 의견 드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카카오도 개인 주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사실 내가 가진 종목 왜 스탑 의견 냈냐 이런 얘기들을 좀 사실 들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빠졌습니다. 예, 근데 오늘도 제가 스탑 의견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제가 뭐 그냥 냉정하게 종목 바라보고 해야지 뭐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은 다 고의견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종목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그 카카오에 대한 앞으로 이제 그 더
더 멀리 봤을 때, 그러니까 스탑 의견을 드렸다 그래서 카카오의 성장성이 멈췄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고액 스탑이라는 거는 당장 내일 네. 그리고 이번 주 정도에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지금 자리에서 한 마이너스 30% 빠졌어요. 한 6개월 동안. 그 다음에 시간 지나서 한 2년 동안 100% 오른다 하더라도 일단은 빠질 수 있다라고 하면 스탑 의견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스탑 의견이 손절을 해라라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물론 네이버, 카카오 다 빠져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이버를 조금 더 또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얘기랑 조금 중복될 수 있어서 또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이제 나스닥 기술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 우리가 이제 양적 완화 시대에 2020년도에 지금 뭐 프로그램에서 늘 나왔던 얘기가 카카오를 사야 될까? 네이버를 사야 될까? 누가 더 많이 오를까? 이런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프로그램에서. 그만큼 두 개의 종목이 완전히 주도주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카카오도 이게 거의 2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7만 원까지 거의 8배 가까이 오른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주 같이 빠지면서 이제 같이 빠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지난번에도 스탑 의견 드려서 좀 빠졌지만 지금도 조금 더 조정 보일 수 있다고 봐서 일단은 제가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네. 또 다우지수가 2020년 이후 최악의 하루였다라는 기사를 제가 접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 증시는 하락했지만 그래도 네. 국내 증시는 조금은 잘 네. 버티지 않았나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우선은 그 국내 증시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 이제 신흥국 증시예요. 근데 이 신흥국 증시 대비해서 국내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좀 수급이 또 그렇게 붙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나스닥이 엄청난 상승을 보일 때 코스피, 코스닥은 그런 흐름을 못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나스닥이 더 많이 오른 만큼,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스닥 상승으로 좀 그 밸류가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많았고 그만큼 거품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또 신흥국 증시에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좀 그 많이 또 조정을 보인 부분도 있고 따라가지 못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요즘에는 오히려 지금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 보시면은 제가 그 밴드에다가도 제 주식 밴드에다가도 올려놨었는데 지금 이제 코스피의 12개월 혹시 그 네. 화면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다 이제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PER 기준으로 9.1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 그 PER이라는 거는 이제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건 미래의 실적을 땡겨가지고 현재 얼마나 지금 가치가 있느냐를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높을수록 멀티플을 많이 받는 거고 그만큼 고평가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배가 안 되기 때문에 신흥국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빠질 때마다 지금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나스닥이 뭐 지금 그 한 1-20% 빠질 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600선을 좀 계속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또 여기서 좀 빠지면 다시 수급 저가 매수에 계속 들어오면서 좀 지지해 주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조정받아 왔기 때문에 지금은 디커플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어서 봐야 할 종목 바로 이마트죠. 네. 이마트가 실적도 나쁘지만 또 월마트가 35년 만에 급락을 했습니다. 네네네. 11% 넘게 빠졌는데요. 네. 이마트는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자 우선은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좀 리오프닝 관련주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마트는 또 자산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 위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이제 신세계 그룹이 이번에 또 온라인 온라인 시장에 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 또 밸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형성이 됐거든요. 자, 그 전부터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월마트가 말 그대로 좀 폭락이 나와가지고 오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쇼핑 문화의 변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는 그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수혜를 많이 본 게 음식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 그리고 쿠팡이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그다음에 이제 쿠팡 그리고 마켓컬리 이런 회사들이 밸류를 굉장히 높게 받으면서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반대로 오프라인 매장은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았는데 이제 반대로 바꿔 말하면은 본격적인 리오프닝 시대에 다시 오프라인 매장이 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저는 물론 오늘 좀 빠졌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경기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유통주였는데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그러면 이게 온라인으로 조금 유통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있고 네. 더 지금 정확한 얘기는 그거예요. 인건비 상승, 물류비 상승, 인건비 상승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공고 나온 거 보면은 월마트 화물기사 운전사가 연봉이 거의 1억 5천 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화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제 고소득도 많이 계시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통념상 그만큼 지금 인건비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지금 그 이마트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뭐 마트나 이런 데 이제 제품을 배송해주고 하시는 분들도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그만큼 사람들을 뽑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 상승과 그 다음에 물류비도 당연히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의 영향도 당연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시대에 코로나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저는 2분기부터는 그렇게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안 나와서 폭락했는데 또 바닥에서 조금 주워 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유통주의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인건비와 물류비 상승이 더해졌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보 마그네틱인데요.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탈철 장비가 또 주목받으면서 오늘 8%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대보 마그네틱은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고! 자, 오늘 LNF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보 마그네틱 그리고 뭐 많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등등 시장과 무관하게 좀 엄청나게 땡겨놨어요. 네, 정말. 그래서 이제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탈철 장비라는 거는 부품을 구동하면서 나오는 그 쇳가루를 이제 자석으로 없애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전기차 부품 쪽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 제가 오늘도 이제 DIC를 가져 나왔지만 지금 이제 전기차 부품주들이 다시 정말 오랜 기간 못 가다가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보 마그네틱도 뭐 지금 오늘 8% 올라서 56,600원인데 단기적으로 65,000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줄 수 있다라고 봐서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보 마그네틱을 비롯해서 하락장의 2차 전지 섹터가 계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승 랠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우선은 실적을 기반한 2차 전지
섹터의 상승. 그리고 여기에 현대차의 21조 투자. 앞으로 전기차 좀 베팅하겠다라고 했던 이런 그 내용이 오늘 또 2차 전지에 또 가뜩이나 요즘에 잘 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네. 기름을 부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뭐 기관 외국인들의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안 갔을 때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참 오르다가 한 3개월 조정받았다가 요즘에 다시 올라요. 그러면 3개월 조정받을 때는 업황이 안 좋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시장의 선택. 이제 충분히 다시 개인들 좀 그 쉽게 얘기해서 털렸고 그리고 저가에서 물량 다시 잡을 수 있다라고 봐서 지금 땡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분위기라면은 충분히 그 정고점은 돌파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밴드에 올린 자료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현대차 그룹의 네. 그 전기차 판매 목표량인데요. 이거 지금 제 주식 밴드에 올려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량 144만 대. 그리고 30종 이상의 전기차 라인업 완성.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폐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전환 사업 추진, 그리고 부품업체 다각화 지원. 이게 지금 부품업체가 또 잘 간 이유거든요. 네.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또 원대한 목표를 지금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만, 그러니까 해외 쪽도 물론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국내 전기차 21조 투자랑 그다음에 전기차 국내만 45%를 국내 생산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또 잘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는 현대차의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에 맞춰서 앞으로 더욱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인데요. 네. 삼천리가 연간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네. 오늘 5%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는 삼천리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요거는 제가 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우선은 삼천리 정말 무거운 종목이고요. 잘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게 삼천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 지금 수급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계좌였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굉장히 조정도 없이 그냥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오르고 있는데 요 종목은 우리가 이제 삼천리 하면은 보통 삼천리 자전거 많이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랑은 좀 별개고요. 지금 이제 에너지 그리고 가스 쪽으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무겁고요. 원래는 그 잘 안 가요. 잘 안 가는데 요즘에 보면은 그 도시가스 도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요즘에 뭐 가스 쪽으로 그리고 원자재 쪽이 워낙 그 현재 천연가스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서 이쪽이 굉장히 좀 많이 판매 단가가 오르고 선물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가스 관련주나 천연가스 관련주 하면은 뭐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뭐 GSE 이런 종목들이 급등주로 굉장히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이런 그 삼천리 같은 좀 무거운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 테마가 아니라 실적으로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거 보면은 지금 그 SK랑 하나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이제 석탄을 버리고 LNG로 발전을 전환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냥 단순히 그 선물 가격이 올라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주요 기업별 LNG 발전 전략이라 그래서 SK케미칼이 노후 석탄 발전소와 그다음에 LNG 열 병합 발전소를 전환한다. 그리고 SK가스, 현대오일뱅크 보이실지 모르게 하나에너지, 현대자동차 그리고 SKENS까지 지금 이런 그 천연자원, 천연가스 쪽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도 지금 물론 실적도 좋지만 모멘텀도 지금 붙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또 도시가스 모멘텀도 가지고 네. 있는 삼천리인데요. 도시
도시가스 말고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 부분에서는 네. 어떤 현황이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지금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천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친환경 사업에 조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그 국책과제로 좀 선정이 된 건데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 가스 개발에 나섭니다. 삼천리가. 그래서 네. 요거는 우리가 이제 똑같은 영업이익이라도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높으면 예를 들어 똑같은 그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영업이익 1,000억이 그 예를 들어서 좀 기간 산업이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조금 없는 부분이면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 밸류를 곱하기 그 PER을 5배, 그러니까 멀티플을 5배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업이익이 5천억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가총액이 5천억이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1,000억이면. 근데 똑같은 영업이익 1,000억이어도 우리는 그 앞으로 이제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쪽에서 영업이익 1,000억이 나오면 PER을 보통 10배 그렇게 주면 이제 1조가 되는 거고 시가총액이 그 20배 주면 2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도시가스나 가스 뭐 이런 쪽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실적뿐만 아니라 좀 신사업까지 같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멀티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업까지 기대되는 삼천리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만 스탑이네요. 네. 네. 카카오만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9가지 종목들은 고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움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하단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86,548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매수가만 보더라도 추가 매수를 꽤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 보면은 그 친환경 에너지, 그 에코프로비엠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잘 가요. 근데 에코프로는 약간 이제 지주사로서 물론 오늘 그 시장 안 좋아도 안 빠졌습니다. 오늘 그 0.12% 상승 마감하면서 나쁘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자회사들 대비해서는 못 갔죠. 네,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근데 지주사들은 원래 느려요. 하지만 자회사들의 실적, 연결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이제 반영돼서 가면은 충분히 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단기 목표가 12만 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에코프로는 목표가 1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탑이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4,750원에 비중이 너무 높은데요. 비중이 70%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 한탑은 제가 정말 잘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제 주식 밴드에 들어와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한탑 발굴해가지고 정말 대박난 종목이거든요. 1,500원에 사가지고 상한가 먹고 팔았는데 여기서 고백하자면 근데 그 뒤로 상을 2번이나 갔어요. 그러니까 물론 상한가도 정말 많이 먹었다 해서 네. 팔았는데 상상 가가지고 좀 배가 아팠던 종목인데 근데 그리고 누르고 오늘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얼마예요? 이건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고점에 사셨어요 지금. 네. 원래 그 밴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탑을 계속 그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4,000원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적당히 먹고 빠진 종목인데 그거를 지금 완전 최꼭대기에 샀단 말이에요. 그 한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밀가루 선물 가격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 바로 한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거는 완전 세력주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람들이 5,000원에 딱 매도가 걸어놓으니까 어디까지 가고 빠졌어요? 4,990원. 정말 이거 완전 계획적입니다. 그죠? 악질이에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조금만 먹고
빠져야겠다 생각해서 아마 5,000원에 매도가를 걸어놨을 텐데, 그러니까 5,000원에 매물이 많으니까 그거 돈 더 쓰기 싫어서 4,990원까지 올리고 윗꼬리 달리고 뺐다. 이건 완전히 그냥 의도적이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사실 많이 높아요. 원래 1,500원, 1,000원대에 매매하다가 차익하고 지금은 안 보는 종목인데 이거를 4,700원에 사시다니요. 저점 대비해서 거의 5배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거 한탑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 분봉상 보면은 이제 분봉상 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4,000원을 이탈하면은 요거는 그 손절해야 되고, 만약에 정말 다시 한번 또 그 거래량이 한 번 더 붙어서 오늘 거래량 거의 뭐 한 7천만 주 넘게 터졌는데 여기서 추가 급등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5천만 주 정도는 거래량 터져줘야 돼요, 내일. 근데 만약에 내일 거래량 없다 그러면은 매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이거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한탑은 거래량을 보시고 꼭 체크를 하셔야겠는데요. 4,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올라왔는데요. 매수가가 23만 9,200원에 비중은 43%라고 하십니다. 네. 고민이 너무 깊으실 것 같아요. 네. 아모레퍼시픽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 우리가 지금 이제 화장품 대장주라고 하면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있는데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오프닝이라 그래서 한번 수급 들어왔다가 그리고 지금은 좀 꺾인 상황이고요. 결국은 뭐 내수 쪽은 아모레퍼시픽 기초 화장, 이제 기초 뭐 스킨 로션, 네. 아이크림, 이제 이런 쪽이 이제 기초 쪽이고, 이제 색조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국은 아모레퍼시픽이 드라마틱한 이런 상승이 나오려면 중국 쪽의 매출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국 쪽이 그 중국 쪽 본토 매출이 이게 코로나가 풀려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는 그 고가 화장품은 예전에 한국 썼는데 지금은 유럽이나 일본 거 써요. SK2. 그리고 그 저가 쪽은 그냥 중국 본토 걸 씁니다. 왜냐하면 중국 본토 화장품 브랜드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유통상인들이 한국 거 들고 와가지고 중국 본토에 유통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유통으로 큰 중국 상인들이 직접 우리나라 공장 찾아와가지고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버려요. 한국콜마 이런 데 와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국내 브랜드들의 이 지금 입지가 많이 좁아졌어요. 중국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국 말고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또 만약에 아모레퍼시픽이 크게 또 히트를 좀 쳐준다면 주가는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시장은 또 정말 쟁쟁한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유럽 네. 화장품 브랜드 이런 쪽으로.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단기 반등 나온다면 22만 원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중국 내 화장품 입지가 조금 좁아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 나온다면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22,500원에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다는데요. 해도 될까요? 네네. 우선은 그 오늘 그 2차 전지가 물론 좋았지만 반도체 섹터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좋지 않았지만 다만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또 IT 일부 좀 저가 매수 좀 들어오면서 특히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우선은 저는 추가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비중이 5%밖에 안 되시고 지금 오늘 그 22,500원에 샀는데 오늘 종가가 22,300원이면은 그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200원밖에 안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이제 그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좀 제조 쪽인데 그 제조 쪽이 그 이익률이 원래 낮아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번에 그 영업이익률이 뭐 30%가 넘게 나오면서 굉장히 좀 좋은 산업 그 지금 이익률을 보였다. 그래서 이익으로 가는 회사고 솔직히 뭐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죠. 저평가돼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시장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뭐 잘 가진 못하더라도
그냥 뭐 안정을 찾으면 소부장주 충분히 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게 또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뭐 한번 수급 붙으면 정고점 넘어서 3만 원 이상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비중 5%인데 뭐 충분히 10%에서 15% 채워서 가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 콘덴서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7만 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삼화 콘덴서도 많이 빠져가지고 네. 어떻게 지금 대응할까요? 이제 삼화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그 MLCC라 그래서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이제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주가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 이제 그 좀 잘 가는 쪽으로 보면은 얘가 이제 약간 IT 소비 쪽으로 좀 봐야 돼요. 소비재 쪽으로 자동차도 그렇고 소비재 쪽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소재 쪽이 좀 잘 간 건 맞는데 이 MLCC 쪽은 조금 그동안 코로나와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또 자동차 출하량이 또 감소하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권사에서 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게 뭐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만 이제 얘가 이제 테슬라나 현대차에도 다 들어가거든요. 전기차 쪽으로. 근데 지금 출하량 감소에 따라서 지금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는 안 좋을 것 같고 이제 2분기에는 좀 돌아갈 수 있어요. 주가가. 그래서 현재 오늘은 마이너스 1.95%죠. 네, 그래서 54,4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조금 실적 우려로 한 번 더 빠지면 한 48,000원까지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찍고 나서 2분기 실적 나오면 다시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단기 수익성이 훼손된 이유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상하이 봉쇄 이런 부분이 1, 2분기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2분기까지 만약에 실적 나오고 만약에 안 가면 거기가 저점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가 7만 원이고 현재 5만 원, 매수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거의 최고가에 사셨어요. 네. 근데 지금 손절은 의미 없고요. 이거는 장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추가 매수 의미 있게 하려면은 최소 20% 지금 산 것도 한 번 더 사야 되는데 그럼 비중 40%예요. 그럼 너무 많으니까 일단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화 콘덴서는 더 이상 비중은 싫지 않고 조금 더 중장기로 버텨보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또 이창원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창구가 마련되어 네.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가 있죠? 네, 자, 이창원 주식 밴드,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이창원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에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그날 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과 종목들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무료고요. 제가 시작한 지 이제 한 2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제가 매일 새벽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5시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지금 원자재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책주들 지금 못 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갈 수 있는지도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